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사이킥 합타임. 연말까지 130만 요정 꿈꾸는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올해는. 그러네. 네. 아니요. 하지만 내일이 있죠. 내일은 네. 그렇군요. 126만? 예, 지금 현재 126만입니다. 그럼 내년 초반까지 음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력으로 설날까지. 네, 130만 설날까지.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그 궁금한 음악회 리허설 네. 때문에 네. 윤혜 씨와는 네. 진짜 오늘이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방송이네요.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1월 16일 날 첫 방송을 함께 했으니까요. 진짜요? 예, 정말 너무 꼬박 오래. 진짜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있나? 1년이나 된 거예요? 예, 거의? 1년이 다 됐죠. 그렇군요. 꽤 예, 오래 했군요. 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방송 함께하는 뉴사이킥 합타임. 네. 윤혜 씨가 오늘 보신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어제 이성균 배우의 소식을 전하면서도 계속 답답하고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성균 배우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보니까 경찰과 언론이 만든 피의사실 공표, 내사 정보 유출 경위가 수사가 과연 진행될 수 있는지 살펴보니 3달 동안 관련 보도가 2,872건 네. 이 이성균 씨 마약 관련된 이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막을 수는 없는 건지 만약에 이대로 끝나버리면 비극은 똑같이 반복되고 과거에도 이런 비극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조금 많은 대중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 친구들이 짧게 만났는데 네. 다들 하나같이 죽음을 안타까워함과 동시에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부에 너무 무분별한 연예인들이 동네북도 아니고 뭔가 감추기 위해서 중요한 건 정확한 증거도 없었잖아요. 네. 증거가 없었어요. 물증이 없었어요. 지드래곤 씨도 마찬가지고 네. 이성균 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사 정보 유출 경위 수사 가능한지 피의사실 공표 내사 정보 유출, 그러니까 내사라고 하는 것은 입건이라고 하는 절차 전 단계가 내사입니다. 네. 입건은 정식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서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입건 전을 내사라고 합니다. 내사는 이게 사건이 될 만한지 아닌지를 미리 탐문해 보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일이 있는데 형사나 뭐 이런 분들이 여기 뭔 일이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혐의가 있다. 그러면 사건 번호를 땁니다. 번호를 딴다고 해요. 네. 그러면 입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내사 단계, 즉 정식으로 사건 번호도 안 따진 단계예요. 여기에서 이미 언론에 엄청 노출이 됐잖아요. LC, EC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실명이 거론되고 실명 거론되고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실제로 수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입건 전 내사 단계에서 이미 네. 그럼 피의자도 되기 전부터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네. 마약, 연예인 네. 이런 그 세상의 눈초리를 받게 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죠. 이 단계에서부터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건 피의자가 된 다음에 피의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피의사실 공표죄 해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입건이 안 된 사건이었거든 처음에. 근데 이제 입건 이후에 네. 실제로 3번 공개 출석을 하면서 피의 사실이 외부로 막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걸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네. 알 권리가 아니라 관음의 권리입니다.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관음의 유혹이라는 게 사람들에겐 다 있어요. 네. 남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싶고 네. 이런단 말이에요. 저 건너편에 문 열고 누군가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 뭐 하지 하고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것을 알 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음의 유혹일 뿐입니다. 네. 왜 남의 사생활에 이렇게 관심들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피의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알겠어요. 수사기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들이 당연하죠. 바깥으로 흘러 나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분위기를 몰아서 자백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너 이미 이 정도까지 찍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여기까지 선처해 줄게 라는 식의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그게 국민들의 관심이 유명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꾸 공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유명인입니다. 네, 유명인이죠. 공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얼굴 알려진 사람이에요. 네. 근데 왜 자꾸 공인이니까 알 권리,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 아니, 관음의 유혹을 네. 권리로 포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되게 선택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켜줘야 할 연예인들에 관련된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알려지고 정말 국민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막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네. 너무 아이러니한 대한민국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 친구들도 너무 많이 정부 일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오늘 특검법이 통과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쾌재를 부르면서 저희 단톡방이랑 막 DM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김건희 여사 수사하는 거냐. 그 단톡방 참 네, 수상합니다. 제 친구들만 있는 단톡방인데 네. 전혀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액이 1도 없는 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그렇게 올렸는데 제가 바로 이제 기사를 보내줬죠. 거부권 바로 행사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즉각 행사.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면서 이제 제 친구들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야당이 정말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여당의 공천 이후라도 200석 꼭 만들어가지고 특검법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열정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윤혜 씨의 네, 바람이었습니다. 의견이었습니다. 바람이었고 단톡방의 여론을 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주셨다. 정알무. 네, 정알못 단톡방의 네. 여론을 전달을 해드렸다. 자,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네. 대법원의 첫 실형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법인에게는 벌금 1억 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네. 보니까 이 사건은 지난 3월에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1.2톤급 무게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여기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게 처음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게 처음이다. 여러 가지 뭐 네. 이런 등등등 몇 가지 1심 판결, 뭐 2심 판결 몇 개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네. 판례가 형성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위하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겁을 주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네. 조금 겁도 주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네. 스스로 준비도 해서 50인 이하 사업장, 50인 지금 이상 사업장에만 네. 지금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대부분 80~90%가 사고는 거기서 나거든요. 네. 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조심조심 스스로 준비를 해라.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이런 건데 따라서 이 판례가 대법원 판결이 하나가 나온 거고 그 이후에 어떤 판례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법을 보완하거나 네. 또는 뭐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2년을 유예하자라고 하는 안을 정부 여당에서 내왔어요. 네. 근데 중대재해의 80~90%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통계를 갖고 왔는데 많은 중소사업장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사업자 단체들끼리 얘기고. 설문조사한 거고요. 네. 고용노동부 등에서 했던 설문조사는 네. 한 20%인가요?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준비할 만큼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통계를 믿어야 되는가? 사업자 단체 통계를 믿어야 될 거냐? 정부에서 내온 고용노동부 통계를 믿어야 될 거냐? 왜 정부 여당은 정부 행정기관이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통계는 믿지 않고 사업자 단체에서 우리 준비 안 됐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만 믿고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에서도 몇 가지 조건을 걸어서 그러면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노동계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아무런 논의를 안 해. 국민의힘에서 그럼 이렇게 민주당에서 낸 조건에 대해서도 네.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는 그러면 유예할 수 없다. 그냥 그대로 가야죠. 가자라는 입장을 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공천도 좋고 비대위도 좋고 다 그렇지만 네. 여당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에 대해서는 화물노동자들 관련된 조항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된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이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과 어떤 보완책을 할 거냐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민주당이 안을 내달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을 내서 네.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민생 문제에서만큼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법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네. 있었습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어떻게 보십니까? 1월 말경에 이준석 이외에 야당에서 탈당한 오. 분과 네. 뭐 창당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여의도에선 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부의 배상훈 프로파일러 스튜디오에 모시고 마약 수사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